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의정연수원 부지를 공모했는데 6개 시군이 접수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의정연수원을 설립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요. 연천군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부지를 두고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공모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은 모두 6곳, 연천, 동두천, 안성, 가평, 구리, 남양주입니다. 연천군은 의정연수원 부지로 연천이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지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신서면 대광리 1367번지 일대로 이 지역은 96.2%가 군이 소유하고 있어 연수원 개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한반도 중심의 함축된 의미의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경기도 의정연수원이 여천에 입지가 정해졌을까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라는 지역 제한을 넘어서 전국에서 바라볼 때 그런 열린 공간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정연수원이 연천군에 자리 잡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의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 특히 접경 지역인 연천군에 위치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경기도 내 접근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 대한민국의 경기도의회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가 아니고 세계적인 지방의회가 될 것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끝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연천군에 입지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광역의회로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며 해당 부지 심사에서도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부지선정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계획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최종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가유산 사적인 연천 당포석의 문화유산구역과 보호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연천 당포석은 임진강변을 방어했던 주요 고구려성으로 임진강과 당계천 협곡의 삼각형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연천군은 당초 당포석이 동벽만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성 내부와 동벽 외향, 고려시대 건물지까지 추가 지정됐고 당계천 협곡과 동측 진입 영역은 보호구역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당포석의 문화유산구역과 보호구역은 기존 면적에서 2만 5천 제곱미터 늘어나 6만 제곱미터 규모가 됐습니다. 포천 지역 대표 축제인 포천 한탄간 가든페스타가 오는 5월 3일 개막합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1일 행사 현장인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부지에 미사용 수목을 이식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먹거리 부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한편 올해 한탄강 가든페스타는 오는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열린 한탄강 가든페스타에는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포천시가 2025년 빈집 실태 조사를 본격 추진합니다.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로 농어촌 정비법 등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포천시는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빈집 정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로 3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지만 그 참혹한 현장에도 자신보다는 이웃을 살피며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이끌고 산불 끄기에 나선 주민들.
목숨을 걸고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이런 분들의 손길이 있기에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훈훈한 온기가 퍼지는 것 아닐까요? 박건상 기자가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 괴물 산불이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는 긴박한 순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 이웃들은 영웅으로 변신했습니다.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군으로 번진 지난 25일, 불기둥이 덮친 마을에 민간 살수차가 나타났습니다. 한 주민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살수차를 끌고 나와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고 소방차가 미처 출동하지 못한 마을로가 불을 끄며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불 끄고 봐야죠.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 되죠. 예. 저는 어제부터 예, 어제 양수발전소 쪽으로 고삼 농원 쪽으로 그 불이 많이 붙어 그쪽 물을 또 한번 뿌려주고 오늘 또 제가 일부러 전화해갖고 찾아가 왔는 거예요. 이 영웅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자신의 이름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주일 넘도록 밤낮으로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산청 산불 현장에서 등짐 펌프 하나 짊어지고 산불 진화에 나섰던 산불 진화대원 3명과 인솔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한다름에 달려온 한 소방대원은 철조망에 옷이 찢기고 가파른 산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산불을 꺼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소방호수를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예,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비탈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나 이런 거에서 순식간에 화재 연소 확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들은 화마에 무너지고 세간살이는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송군과 인접한 영양군 지경리입니다. 이 야산에서 불이 붙으면서 이곳 주택들까지 화마가 덮쳤는데요.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까지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주택의 벽면까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봉사자는 자신도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솔직히 지금 집이 탔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그 부분은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몸뚱이, 산불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다 입은 상처,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가축과 애완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손길도 보태졌습니다. 강아지는 대피를 못한 상태로 묶여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기들 위주로 그 구조를 해오고 그다음 응급조치 받고 그다음에 막 많이 좀 심하게 아픈 애들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이나 요 근처로 호송해서 치료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먼저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특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 B 사업의 인천 구간 사업이 5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B 사업자인 대우 컨소시엄이 사업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점용 허가 등 행정 작업이 완료되면 5월 말부터 GTX B 노선의 인천시 구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을 경유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82.8km로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미국과 콜롬비아를 방문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콜롬비아 교육부 공식 초청 등에 따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방문단 10명이 콜롬비아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콜롬비아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대전환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을 통해 인천교육 비전의 방향과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콜롬비아 교육부와 정책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분야의 지속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형 첨단교실이 구축된 콜롬비아 구아스카 지역의 엘카르멘 학교를 방문해 운영 성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국장과 세계 시민교육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고 유엔 평화대학에서는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는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관세부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도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관세부가 피해 수출기업 특별 경영 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미 관세부가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에 있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부가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하는데요. 지원 한도는 대상 기업 한 곳당 최대 5억 원으로 융자 기간은 5년, 2차 보전 2.5% 고정입니다. 도는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직자들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 1억 1,473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구호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될 계획인데요.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직원들은 앞서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과 2022년 강원 경북 산불 발생 당시에도 성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섬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종 옹진 수도사업소 신설을 추진합니다. 현재 인천 지역 수도사업소는 중부와 남동부, 북부, 서부, 강화 등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종구와 옹진군을 전담하는 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는 섬 지역 가운데 육지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가량이 걸리는 옹진군 백령도 일대에는 서해 5도 출장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 하반기 기구 신설 세부 계획을 세우고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